오늘 저희 특목반 학생 여러분만 모셨고요. 특목반 학생 설명회를 맡은 송파외래 광진 교무 총괄하고 있는 남윤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 2010년부터 늘푸른 수학원에서 아이들 수업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선배들,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선배들까지 특히 특목반 아이들 정말 오래 맡아가지고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설명회랑 입시 대비까지 맡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하고 힘들게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유는 좋은 고등학교 가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좋은 진로, 좋은 직업, 잘 살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텐데 여러분의 목표는 아마 저희 특목반 친구들, 특히 이 정도 학년이면 이 정도 학교 선에서 목표 선은 아마 다 잡아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선생님이 여기저기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들의 주요 성과. 여러분들의 눈을 딱 이 정도 선에만 두지 마시고 조금 더 욕심내서 오히려 더 좋은 대학교들, 더 좋은 기회들도 있을 테니까 더 넓게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한번 현실 한번 인식하고 갑시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초6 특목과 중1 특목을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제 가장 가까운 중1 학생들 인원 가지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46만 9,772명이 있습니다. 47만 명이라고 봅시다. 근데 서울대 1년에 몇 명 뽑냐면요. 3,750명 딱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서울대 간다는 건 125대 1, 125명 중에 1명 간다라는 생각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물론 특목고와 영재교를 목표로는 하겠지만 일단 대다수의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일반고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반고는 전국에 1642개가 있습니다. 즉 전교 1등, 압도적인 전교 1등이 전국에 164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런 친구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서울대가 1년에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2,000명 정도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학교별로 서울대를 한 1.2명을 모든 일반고에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일반고에서 서울대 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죠. 우리나라에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숫자는요 33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일반고를 다니고 있으면 0.6% 확률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게 보내는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1년에 261명밖에 못 보냅니다. 그런데 전국의 외국어고 학생 수가 5,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 확률로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높아졌죠, 확률이? 과학고등학교 봅시다. 162명밖에 못 보내요. 근데 전국에 과학고 다니는 학생 수가 1,642명이라 10%는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사실 과학고등학교는요 서울대를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얘네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데를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서울대를 이만큼 붙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영재학교는 진짜 많이 보냅니다. 서울대를 1년에 420명. 물론 이제 일반고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전국에 영재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요 860명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49%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일반고에서 한 명도 보내기 힘든 이유가 일반고든 자사고든 외국어고든 치사하게 한 50명씩, 40명씩, 30명씩 보내버리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주변만 해도 여기 보인고등학교 38명이나 이런 학교들이 꽤 많이 보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격차가 처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서울대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쪽에 과학계열 카포 GDU 같은 경우도 영재학교하고 과학고에서 1등부터 20등까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상고가 1년에 180명 의대 보내고요. 치대, 한의대까지는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휘문고도 서울 지역 자사고인 휘문고도 엄청나게 보내죠.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치우쳐 있다.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조금 멀었지만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고요. 잠깐 우리 한번 아주 더 먼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마 관심 없으실 겁니다. 수능은 알고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여러분 고1 1학기부터 고3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국영수 말고요, 전 과목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전교 2명.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빡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카이, 성선, 중경외시 등의 좋은 대학에서는요, 다르게 뽑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많이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학생부가 뭔지만 오늘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학생부는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걸쳐서 6년 동안 계속 각각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인적 학적사항은 여러분 주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출결사항 잠깐 봅시다. 자, 출결사항은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뭐가 치명적이냐? 미인정 결석, 무단 결석을 하나 하시는 순간 점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점 중에 1점은 아주 큰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면접에서 대폭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입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미인정 결석 저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수상경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재학교를 진학할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반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회 나간 여러분 경험이 큰 동기부여도 되지만 대회에서 작성했던 그런 활동들이 자기소개서에 정말 좋은 글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인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같은 경우도 대입에서는 스토리로 꽤 중요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자동봉진? 이 친구 보세요. 여러분 선배입니다. 이 선배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동아리 하나도 안 했네요. 다만 이 친구 뭘 잘했냐면요.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했죠. 2학년 때 학급 회장 했습니다. 이런 거는 대입에서도 꽤나 큰 영향을 주니까 임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시는 건 좋습니다. 만약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비교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진로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과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친구 위에 보시면 여러분 특목반 선배입니다. 평균 97.5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도 특목반 선배입니다. 91.0입니다. 그런데 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는 모든 과목을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 과목을 국어만 딱 B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고입의 모든 서류를 탈락하게 되고요. 밑에 친구는 오히려 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입에서는 여러분의 점수가 삭제가 되고 성취도밖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요 비율대로 보통 서울 지역은 다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비율하고 있습니다. 요 비율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한 점수가 반올림에서 90점이 되는 89.5만 넘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점 받으면 너무 좋죠. 100점 받아야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물론 사실 특목반 친구라면 중간, 기말 100점, 100점 받아서 수행평가도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평가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만 잘해도 됩니다. 외고 국제고는 영어, 국어, 사회만 보기 때문에 요 과목만 잘해도 됩니다. 수학 꼴등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 과목 다, 그러니까 국영수가사 주요 과목 다 관리하셔야 되고요. 서울 지역 자사고, 보인고, 배제고, 한대부고는 성적을 안 봅니다. 네, 안 봅니다. 그럼 뭘로 뽑냐? 추첨으로 뽑고요. 면접으로 뽑습니다. 또한 고입에서건 대입에서건 내신이라는 건 이 성적, 등급이나 점수나 성취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요 밑에 달려있는 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요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1학년 때는 원래 빵빵하게 써주는데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내가 써주고 싶은 애들한테만 써줍니다. 내용 어때요? 괜찮나요? 올해 과학고 들어간 친구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과목 하나가 되게 길죠. 이게 같은 2학년 때입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이 친구는 과제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선생님들이 쓸 정도 거리도 이렇게 성실하게 많이 만들고 잘 제출했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나 주요 교과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과학고 가고 싶다는 얘기를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조금 신경 더 써주실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좀 미리미리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내신이었고요. 자유학교 활동을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약간 진로 활동이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7번 독서 활동. 선생님이 잔소리를 1학년 때, 아니 6학년 때부터 중3까지 내내 잔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중3 돼서야 찾아와서 독서 기록 안 썼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매일 얘기해온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요거 여러분 그 선생님 제출하라고 하거나 설명할 때 그 학기 안 내면요 빈칸으로 0 계속 남습니다. 중간에 안 바꿔줍니다. 어떤 책이라도 괜찮으니까 미리미리 좀 읽으셔가지고 꼭 좀 기록될 수 있게 적어도 한 권이든 두 권이든 빠뜨리지 않게 꼬박꼬박 제출하는 걸 해보시고, 나 고입에 관심 없는데 대학 고등을 가서 해야 될 건데요. 연습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같은 건데 사실 선생님은 다 좋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꽤 중요하니까 장난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좋은 관계는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중학교 3년 동안 혹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관리한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제출해서 면접을 봅니다. 이게 올해 서울대학교 면접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수학 면접, 과학 면접, 다양한 면접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런 적성, 인적성 면접도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완전히 똑같은 역량을 보는 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인 겁니다. 어느 정도 학생부 관리를 해본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잘 갑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등학교 때 딱 중3까지 고등학교 입시 한번 도전해본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영재특목반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영재교와 특목고를 보내겠다라는 제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의 중학교 3학년 때 영재교, 전기고, 후기고 입시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영재학교 썼다 떨어졌는데 망했다. 전혀 망하지 않고요. 과학고나 아무 때나 또 쓸 수 있습니다. 과학고 썼다 떨어졌다? 전혀 지장 없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후기고에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썼다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일반고 쓸 때 페널티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의 학교가 서울이라면요 페널티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전해보고 자사고도 좀 써보고 외고도 써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학교가 성남이나 하남이다 이러면 페널티가 조금 있습니다. 주변에 인기 있는 학교 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면 좋은 시설, 너무 좋죠. 교복도 이쁘고, 네, 그리고 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한 수업이든 교환 학생이든 아니면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해주는 포럼 같은 것도 고등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고, 제일 자극 줄 만한 뭐 뷔페형 급식이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건 정단이 자사고인데 사실 대부분의 좋은 특목고나 자사고 급식 괜찮으니까 역시 급식만 한 게 없죠. 여러분은 밥 먹으러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대부분 서류평가로 들어갑니다만 요거 있죠, 요거 면접. 면접인데 길게 설명드리기 조금 시간이 없어서 면접 기출 보여드릴게요. 올해 저희 그 세종과고 합격한 친구들 면접 질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게 중학교 1, 2, 3학년 수학, 과학,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15분 동안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2, 30개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서울 쪽 과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이런 면접을 33분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중에 제일 많이 받아온 합격생입니다만 제일 많이 받아온 애가 72개까지 받아온 질문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전 영역, 중학교 전 영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고나 국제고는 보통 3문제, 4문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는 기출이라
충분히 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어렵겠지만 선배가 자기소개서 어렵게 써서 그래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면접 15분 정도 진행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면접을 치르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면접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재성 평가, 이런 수학과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조만간 특목반 있는 층에다가 이거 게시해 둘 건데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랑 수학과학 문제랑 과학고등학교도 수학과학 인성 이런 말이 면접이지 시험을 봅니다. 요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선생님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런 단원별로 그 시도 경시대회 기출이라든지 공식 같은 것들도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좀 꽤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학생부 종합 말고요. 수능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수능이 40% 정도는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거 알고 있을까요? 배우는 교육과정? 수능을 뭘로 보냐면요. 2학년 때 배우는 대수미적분화 확통으로 수능을 볼 겁니다. 고등학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좀 특이하게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 한번 과정 참고해 주시고요. 고1 내신도 대비하시고 수능 대비도 하시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까다로운 단원들에 대한 보충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연장 수업 아시죠? 너무 설레죠? 1교시 1부, 2부 모두 이렇게 연장 수업 바뀌고 특강 수업 시간 들어가는 거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 했던 것들이 중3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3도 고3에 비하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교육 과정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관리 잘 받으셔서 이번 방학 끝나고 크게 성장하시길 기대하시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2학기 때는 좀 더 재밌게 진로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